자작나무 숲은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하며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원래는 소나무 숲이었으나 솔잎 혹파리의 피해로 인해 벌채한 후 1989년에서부터 1996년에 걸쳐 약 70만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유아숲 체험원으로 운영 관리되면서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SNS 등 온 오프라인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고자 숲속 교실, 생태 연못, 야외 무대, 가로숲길, 탐방로 등 부대 시설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볼거리 및 안전 편의 시설을 확충한 후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10월 개장하였습니다. 그중에 7만 평은 유아숲 체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자작나무 숲 군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작나무를 나무의 여왕이라 하고 자작나무 숲을 숲의 백미라고 하는 만큼 목재 생산 위주의 경제성만 추구하지 않고 자작나무 숲이 간직한 생태적, 심리적, 교육적 가치 발굴을 통하여 국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곳입니다. 입구로부터 1시간 남짓 인도를 따라 걸으면 20에서 30년생 자작나무 41만 그루가 밀집해 있는 순백의 아름다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백의 자작나무로 가득한 북유럽풍의 이국적이고 뛰어난 풍광으로 인해 예능,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 매년 수많은 방송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박 2일, 뒤돌리다의 뮤직비디오, 불타는 청춘, 영화 눈길, 신혼일기, 집사부 일체, 드라마 VIP, 연애의 맛, 캠핑클럽, 킹덤 시즌2 등이 촬영되었습니다. 자작나무 숲은 산책로나 숲길을 직접 걸으면서 잘 자란 울창한 자작나무 숲을 구경하고 자작나무를 쓰다듬어 보거나 안아볼 수 있어 자작나무 숲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작나무 숲의 코스로는 자작나무 숲을 탐방하는 자작나무 숲 코스, 자작나무 숲을 지나 혼요림과 천연님을 탐방하는 치유 코스, 숲속 계곡과 임도를 함께 탐방하는 탐험 코스, 원대봉 능선을 따라 자작나무 숲을 탐방하는 힐링 코스가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한반도의 함경남북도 높은 지역에 분포하고 남한에는 자생하지 않습니다. 나무 껍질은 광택이 나는 흰색으로 종이장같이 옆으로 벗겨집니다. 자작나무는 참나무목, 자작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화력 큰키나무, 백단 또는 백화라고도 하며 줄여서 자작이라고도 합니다. 하얀 나무 껍질을 얇게 벗겨내서 불을 붙이면 기름 성분 때문에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잘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재로 사용하는 나무 껍질은 화피라고 부릅니다. 자작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불에 자작자작 잘 탑니다. 추운 지역 혹한의 겨울에도 나무 속 수액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성분이 많은 얇은 껍질을 여러 겹으로 껴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보다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검은색 수피가 훨씬 유리한데 자작나무는 빛을 반사하는 흰색의 수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 너무 많은 빛을 받아 체온을 올려놓으면 기온이 급강하하는 한밤중에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낮에 최대한 체온 상승을 방지하여 밤 추위를 견뎌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름기가 많은 자작나무의 흰색 껍질을 여러 겹 말아서 만든 초가 바로 화촉입니다.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의미하는 화촉을 밝힌다는 말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신라 천마총의 천마도도 기름 성분이 많아 잘 썩지 않는 특성을 살려 자작나무 껍질을 여러 겹 포개어 만든 종이에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작나무에는 다당체인 자일란이 함유되어 있어 핀란드에서는 자작나무 속의 자일란을 자일롯으로 변환시켜 추출하여서 자일리토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일리토를 자작나무 설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작나무는 키가 20m에 달하며 수피는 흰색이며 수평으로 벗겨지고 어린 가지는 점이 있는 붉은 갈색입니다. 잎은 길이가 5에서 7cm인 삼각형의 난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가 2cm 정도입니다. 꽃은 4월, 5월경에 암꽃이 피며 같은 시기, 같은 그루에 숫꽃이 긴 미상꽃 차례를 이루며 잎보다 먼저 핍니다. 열매는 9월에 익는데
좌우로 넓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열매가 달리는 원통형의 자루는 길이가 4cm로 밑으로 처집니다. 도시 공해에는 매우 약합니다. 자작나무는 목재, 약용, 관상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수피는 지붕을 덮는 데 사용하며 목재는 단단하고 치밀하여 가구, 농기구 및 목조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스웨덴, 핀란드, 소련 등에서는 자작나무가 임산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핀란드식 사우나탕에서는 잎이 달린 자작나무 가지로 팔, 다리, 어깨를 두드리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이른 봄에 채취하는 나무의 즙은 자양강장과 피부병에 쓰입니다. 도산서원의 목파는 자작나무를 재료로 이용하였고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자작나무와 박달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경주 천마총 말한장을 장식한 천마도의 재료도 자작나무 껍질입니다. 자작나무의 전설은 옛날 칭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칭기스칸의 군대가 유럽으로 정벌을 나섰을 때 칭기스칸의 편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준 유럽의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해서 불만이 있었는지 혹은 부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났는지 정체를 숨긴 왕자였습니다. 칭기스칸의 막강한 군대에 대한 소문과 무서운 무기의 위력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칭기스칸과 싸우려던 유럽의 군사들은 소문만 듣고도 싸우지 않고 미리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왕자가 몰래 소문을 퍼뜨려왔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럽의 왕들은 이 왕자를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자는 고국을 등지고 그렇다고 칭기스칸의 군대에 가지도 못하고 혼자 멀리 북유럽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더 이상 추격자들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왕자는 땅에 큰 구덩이를 파고 자신의 몸을 흰 명주실로 동여매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봄, 왕자가 죽은 자리에서는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났는데 이 나무가 바로 흰 비단을 겹겹이 둘러싼 듯 하얀 껍질을 아무리 벗겨도 흰 껍질이 계속 나오는 자작나무라고 합니다. 자작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입니다. 강원도와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군, 세계기관은 인제 자작나무 숲 명품 숲랜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서는 인제 구규림 내 자작나무 숲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광 자원 조성, 자작나무 숲 관광지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자작나무 숲 확대 및 구규림 사용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 명품 숲랜드 조성 사업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인제읍 원대리 일원의 총 규모 840억 원을 투입해 숲 정비, 트레킹로 조성, 체험 편익 및 체류 시설의 설치 등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제군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당일형 관광지였던 자작나무 숲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